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부적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환수한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직 교육청 정무직 공무원이 이 단체에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민간단체의 SNS 계정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게시물에 당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의 홍보 영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초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원 공고문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강원도 교육청은 이 단체가 현 교육감을 지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거를 그 심의 과정에서 미처 발견을 못한 거죠.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교육청의 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이 단체에서 일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은 특혜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교육단체는 권력형 비리 가능성과 고위 정무직 공무원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부당하게 압력이 행사된 것들은 없는 것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에 대해 해당 정무직 공무원은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이고 현 위원들은 민병희 전 교육감이 임명했다며 본인과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보조금 4천만 원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간단체는 공모 서류를 작성할 때 자격 제한 조건을 보지 못했다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단체도 사실상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일부 국립대병원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강원대병원도 노조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에 이어진 노사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6일 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3차례의 교섭에 이어 연휴까지 진행된 2차 조정에도 강원대병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7개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분을 기획재정부가 정한 1.7%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대병원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5,700만 원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꼴찌입니다. 근속연수도 7.08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력 유출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도내 유일하게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동 강도 감소, 휴식권 보장 등을 7개 과제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과 정원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절충안을 찾고 있지만 정부 지침을 벗어난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력 감축을 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측과의 자율교섭도 결렬될 경우 강력 투쟁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는 92.6%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전체 직원 중 76%인 1,400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분야들은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병원은 파업이 진행될 경우 가동 범위 안에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파업 개시일 전까지 협상을 어떻게든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금 원주시청 앞에선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려면 여론조사라도 실시하라는 시민단체의 농성이 한창인데요. 원주시가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또 빚어졌습니다. 지역 야당들도 원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며 단식 농성 중인 원주시청 앞 농성장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로 매트를 옮기고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공무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아친 회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부상자가 발생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한 여성 청원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농성 중인 아친 회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원주시는 농성장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해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아 공무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친연대는 민주적인 농성을 불법 집회로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원주시가 100명이 넘는 남자 공무원을 동원해 극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훨씬 많은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번 고소건은 원주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치졸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획을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성추행으로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시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이 사이들을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 정치라는 거 행정이라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되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나 토론회 없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강행하는 과정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충돌해 다치고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주시장은 매번 현장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그동안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정당들도 이제는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지역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가 극장의 존치 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도 원주시의 일방적인 철거 행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 중장비들을 속속 투입하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가 이제 열흘 뒤에 폐막합니다. 이번 엑스포가 열리는 지역은 모두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곳들인데요. 이 산불 피해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복원돼 생명과 희망의 의미를 더하는 엑스포 개최지가 됐는지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화마를 입었던 집들은 대부분 새로 지었고 황무지만 남았던 산도 새 옷을 갈아입고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와 강원도, 고성군이 7억여 원을 들여 함께 조성한 경기의 숲입니다. 산불 이전 수준으로 숲이 우거지려면 30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게 죽은 나무 주위로 희망이 자라나면서 생살이 드러났던 민둥산도 초록빛이 됐습니다.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전망도 훌륭한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둑 2만 3천여 그루와 겨울 경관수와 구솔초 등 2,800여 보리 초하류를 심어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2019년 대형 산불을 함께 겪었던 속초시에는 서울의 숲이 조성됐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돕겠다는 서울시 제안에 산림청, 강원도가 협력해 전소 피해를 입었던 영랑호반 산책길 산림을 복원하고 속초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화합의 의미를 담아 서울 남산소나무와 서울시, 속초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를 잘 보이는 곳에 심었고 대부분 큰 나무 위주로 조성해 산불 이전과 비슷한 생태 환경이 빠르게 복원될 전망입니다. 영랑호 유원지 인근 1.2헥타르에 소나무, 은행나무와 초하류 등
8천여 분을 식재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매년 풀베기와 비료주기 작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었던 양양 낙산사도 이듬해 2006년부터 3년간 큰 나무 위주로 숲을 조성해 생태를 회복했습니다. 숲에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찾는다는 산림엑스포. 속초, 고성, 양양의 산림을 황폐화시켰던 산불 피해지가 어떻게 되살아나 희망과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60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31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구성과 운영 조례안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됩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춘천 고은리 일대 토지 취득 안건도 심의됩니다. 강원도의회는 17일부터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여러 현안의 해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입법 과제로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개 교육 특례는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 정원 증원,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 등입니다. 교육청은 당초 15건의 교육 특례를 발굴 제안했지만 지방 공기업 운영,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등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1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모두 840곳으로 원생은 4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 지역은 영어 학원이 13곳, 원생은 463명입니다. 또 월 교습비는 전국 평균 교습비 123만 원보다 적은 11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기업 매각에 나선 가운데 입찰에 참여할 기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본 입찰을 앞두고 실시한 예비 입찰 절차에 아직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25일 본 입찰에는 참여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각 계약은 다음 달 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알리는 기념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올림픽 성화 투어가 시작돼 진종호와 이상화 공동위원장이 성화를 램프에서 첫 번째 성화봉에 옮겨 붙였고 김연아 홍보대사가 이번 대회의 슬로건인 함께 빛나자, 샤인 투게더를 소개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앞으로 80일 동안 국내 23개 도시를 순회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에 개막되고 81개 종목에 1,900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G-100을 기념해 실시된 마스코트 뭉초의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2024 조직위는 대회 홍보를 위해 어제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면 선착순 2만 5천 명까지 무료로 이모티콘을 지급했고 10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뭉초는 여러 가지 생각, 힘 따위가 하나로 크게 모이다라는 뜻인 뭉치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하나원큐 K리그1 2023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11위를 기록한 강원FC는 2부 리그 강등을 경쟁하는 파이널 B에 진출해 22일 FC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제주, 대전, 수원FC, 수원삼성을 차례로 만납니다. 파이널 B그룹 라운드에서 최하위인 12위를 차지하면 다음 시즌부터 바로 강등되고 10위나 11위를 차지하면 2부 리그 팀들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강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전국 농업계 대학장협의회가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 예산 삭감에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 식량 안보 확보와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농업 생산성 증대에 직결된다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농업은 공공적 산업 특성을 가져 국가나 공공분야 연구개발 지출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예산 삭감은 농업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 방제 비행 장치의 기체와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농작물 방제 작업용 드론 128대와 무인 헬리콥터 2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군이 20대로 가장 많고 강릉과 고성, 양구와 원주도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농촌 인력 부족과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생산한 공공비축미 814톤을 매입합니다. 올해 매입 대상 품종은 삼광 1호, 삼광 벼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별로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매입이 진행됩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 출하농가에 중간 정상금 3만 원을 지급한 뒤 수확기 전국 상지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올 12월 말에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최종 정상금이 지급됩니다. 서버 장애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춘천시 버스 정보 시스템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류가 발생한 버스 정보 시스템이 일부 복구돼 현재 버스 정류장 운행 정보 안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 버스 앱은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는 조만간 복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된다며 장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이 춘천사랑 상품권 판매와 환전이 내일 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 상품권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라 춘천을 포함해 한국조례공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은 이번 중단과 무관하게 평소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전이 다음 달 화천에서 열립니다. 총 상금은 우승 1,0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 등 모두 5,300만 원입니다. 5차례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결선 진출자들이 다음 달 30일 이틀 동안 경쟁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비는 예선이 2만 원, 결선이 4만 원이고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원주 태상도서관이 내년 신축되는 태장일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안으로 이전이 결정된 가운데 어제부터 넉 달 동안 이전 준비를 위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태장도서관은 오늘 16일부터 도서 대출을 제한하고 이달 말까지 대출 도서를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옛 화장장터에 들어설 예정인 태장일동 행정문화센터는 23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45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